자, 안녕하세요. 3주차네요. 오늘은 인체 감지 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인풋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딩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준비물은 인체 감지 센서고 화면상에 왼쪽에 보이는 거 요거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사인펜으로 바꿔주고 자, 요게 인체 감지 센서 요거죠 요거 요 뒷면이에요 뒷면. 그리고 얘는 메인이 되는 아두이노 나노 요거. 자, 요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물론 아두이노 나노를 컴퓨터에 연결할 USB 케이블, 연장 케이블 그 준비 당연히 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센서와 아두이노 브레드보드 각각을 연결해 줄 점퍼선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미리 연결하는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요거부터 보자. 자, 일단 브레드보드에 나노 아두이노 꽂아져 있고, USB 케이블 연결되어 있고, 아직 PC에 연결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인체 감지 센서. 요거 뭐 저거잖아요. 뭐 복도나 계단, 뭐 기타 등등에 사람 지나가면 감지해서 자동으로 켜지는 그 전등 있죠. 그 부분에 보면 저렇게 렌즈가 저런 모양으로 돼 있는 센서부가 있는데 그거예요. 이게 모양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점퍼가 있는데 점퍼는 지금 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저 또한 갖고 있는 이 점퍼의 위치대로 그냥 쓰면 되고 저 위치를 바꿔줌에 따라서 신호가 뭐 산발적으로 계속 오느냐 아니면 단발 한번 딱 보내고 그냥 쭉 유지되느냐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이 센서의 특징은 너무나도 경험 많이 했듯이 막 감지가 잘 안 되잖아요. 막 전등에 손을 흔들고 해야지 감지되고 또 됐다가 어쩔 때는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아무도 없는데 막 켜지고 막 이런데 그냥 편하게 점퍼 놔두고 지금 중요한 건 점퍼선 세 가닥씩 암 점퍼 세 가닥 숫 FF 점퍼 세 가닥씩 이렇게 같은 색깔로 준비하죠. 뭐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같은 색으로 중간 연결을 해줘요. 왜냐하면 한쪽은 피메일, 한쪽은 메일, 한쪽은 숫, 한쪽은 요 단자가 되게 케이블의 상태가 요 상태가 돼야지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센서의 뒷면에 예, 지금 영상에서 보는 그 형태로 꽂아 주세요. 케이블을 이렇게 막 이렇게 크로스 시키고 막 뒤집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반대쪽 세 개의 핀을 그대로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브레드보드에 꽂아줍니다. 원래는 나노보드 바로 옆에다 그냥 바로 꽂으면 되는데 브레드보드의 그 설명도 필요하고 이 얘기 뭐냐면 잠깐 멈출게. 브레드보드가 펜이 나오나요? 안 나오네. 브레드보드가 펜 요거 잠깐 설명을 하는 게 좋으니까 캡처해서 자 그림판에 좀 놓고 잠깐 일로 빼서 그림판에 이렇게 놓고 옮긴 다음에 자 제가 그 모니터가 듀얼이라 잠깐 옆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잠깐 기다리시면 되고 요거 좀 작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이미 뭐 다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뭐 굳이 뭐 이걸 뭐하러 얘기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봐요. 요 요 다섯 개 핀들 있잖아요. 요 다섯 개가 하나야. 그러니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옆으로 쭉 연결돼 있어요. 내부 그 베이스 핀이 쭉 연결돼 있고 여기에 꽂으면 얘네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예,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반대로 이 위쪽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쪽 라인들하고 이쪽 라인들은 5개가 내부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쭉. 그리고 전원으로 사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된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위아래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옆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 내부에. 그래서 전원을 여기 뭐 5볼트 그라운드 연결해 두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따 쓰는 거죠. 5볼트 그라운드 이렇게. 얘네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 됐죠? 뭐 이거는 뭐 대부분 아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기로 하고요. 원래 보던 거 계속 보자. 자, 그래서 나노 아두이노 바로 옆에 꽂아도 되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한쪽에다 한 번 더 점핑을 하는 식으로 꽂아주죠. 이거 순서 바꾸지 말고 이런 식으로 꽂아요. 자, 갈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거는 이제 그 센서 쪽인데 뭐 센서 쪽은 뭐 이렇게 꽂아져 있다는 거 확인하고 중요한 거는 갈색이 길쭉한 IC 칩 그러니까 지금 제 왼손으로 잡고 있는 쪽으로 돼 있다. 저 노란색 점퍼 저걸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하고요.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점퍼선 3개를 더 준비를 해요. 매일 점퍼선 3개를 더 준비를 하고 흰색을 요 부분에 꽂는 거죠. 그러면 주황색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아두이노 나노에 OV라고 아마 라벨링이 되어 있는 단자가 있어요. 그 단자 바로 옆 라인에 브레드보드 홀에다가 꽂으면 되고 그 다음 회색 선이 있는데 요거는 그 바로 옆에 빨간색 점퍼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꽂고 D3에 꽂으세요. D3 지금 아두이노 라벨에 D3에 꽂아서 이쪽 그리고 마지막 검은색은 갈색선 그린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이렇게 꽂았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자, 일단은 요 IC 칩 이렇게 크게 자, IC 칩이 이렇게 크게 돼 있잖아요. 요 기준으로 보죠. 뭐 점퍼 노란색 점퍼 기준으로 봐도 되는데 IC 칩이 뭐 가장 메인이니까 얘 기준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이게 그라운드거든요. 그라운드. 어허. 그 영상에서는 요거부터 했나요? 5볼트? 잠깐 다시 확인할게요. 자, IC 칩에 가장 가까운 게 갈색인데 요 갈색을 가장 나중에 했네. 자, 요 갈색이 이 부분에 붙어 있었는데 이건 가장 나중에 했고 가장 먼저 그라운드를 먼저 했네요. 여기 갈색이었고 이게 빨간색 이게 주황색 그죠? 아이고 자 주황색이 점퍼선은 하얀색을 통해서 5볼트 요 부분에 꽂히면 돼요. 여기에 바로 못 꽂고 옆에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점점점 있잖아요. 같이 하나 연결돼 있어. 여기다 꽂으면 되죠. 이게 하얀색, 흰색,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센서에서 나온 요 아웃 신호를 쭉 끌고 와서 D3 요게 연결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당연히 얘도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점점점 홀이 있는데 홀 여기 아무데나 꽂아도 되죠. 아이고 D4네. D4 말고 D3 이쪽에 이렇게 꽂으면 돼요. D3 디지털 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그레이 회색 회색으로 꽂고 또 갈색 그라운드를 쭉 가져와서 여기다 꽂았어요. 여기 요거는 이거는 블랙 흑색 그라운드가 여기도 있고 잘 보면 여기도 있어요. 같은 그라운드야. 뭐 그라운드 얘네들하고 이 케이스 그라운드하고도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라운드 핀이 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나중에 확인 삼아 이것도 할 텐데 3V3 이게 3.3V예요. 아두이노랑 요런 칩 레벨에서는 3.3V를 주로 쓰니까 디지털 아웃풋도 이게 3.3V로 나가 디폴트가 물론 5V로 바꿀 수는 있는데 다행히 뭐 5V 단자가 있기 때문에 쓰기는 편하죠. 5V, 3.3V 그라운드 위치 디지털 그리고 A로 시작되는 아날로그 포트가 쭉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만 알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요 상태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일단 해야지 돼. 하고서 그 다음 영상을 보죠.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이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회로를 다 꾸민 다음에 컴퓨터에 USB 포트까지 연결하고 인식되는 거 확인되면 이어서 보시면 돼요. 일시정지 하셨다가 저는 그냥 해요. 자, 저는 아두이노 아두이노 ID 요거를 실행을 할게요. 얘를 실행을 하면 지난주에 했던 거 뭐 이런 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 파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예제에서 베이직의 디지털 리드 시리얼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화면이 너무 작나? 그래도 찾을 수 있죠. 그 파일의 상단 메뉴 파일의 예제에 01 베이직스의 디지털 리드 시리얼 요 예제를 클릭해서 실행하시고 요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 안 지워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깔끔한 코드만 보여주기 위해서 주석은 지울게요. 지우고 그러니까 슬래시 별표 요게 이제 주석 처리들인데 슬래시 돼 있는 거는 한 줄씩만 지워야지 돼요. 요 한 줄만 주석이니까. 자, 주석 처리 일단 다 지웠어요. 이렇게 하면 다 지운 거죠. 그러면 정말 코드가 간단하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듯이 보이드 셋업이 이 보드의 기본적인 설정이 들어가는 거 보이드 셋업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내가 사용할 변수나 함수에 대한 정의를 위에다가 하거든요. 얘는 뭐 추가 함수는 사용 안 하고 인풋 포트에 대한 정의만 변수에 대한 값만 정의가 돼 있고 그 뒤에 보이드 루프에 메인 루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풋 인티저로 해서 이제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놨는데 푸시 버튼이라고 이렇게 했네. 근데 문제는 포트 번호가 2번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아까 회로 꾸밀 때 3번이라고 했잖아요. D3에다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으로 고쳐져요. 3. 그리고 통신은 뭐 9600 이거라는 거 확인됐고, 보이드 루프의 딜레이가 1인데 딜레이 1이면 1ms마다 데이터를 막 쓰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빨라. 이거 인체 감지 센서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너무 빠른 속도거든요. 이거 뭐 1초나 뭐 500초 이렇게 할까? 500 0.5초. 자, 이렇게 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가 안 된다, 뭐 에러가 뜬다 이런 사람들은 뭐 아두이노가 컴퓨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타 등등 컴퓨터의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난주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업로드 완료가 되면 뭐 닫아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되고 레뷰를 실행을 하는데, 지난주에 썼던 심플 시리얼, 그래도 새로 찾는 게 낫겠지. 예제 찾기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린 다음에 시리얼, 시리얼 더블 클릭해서 심플 시리얼 나오죠. 더블 클릭. 심플 시리얼로 해도 뭐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화면이 좀 작게 나올 것 같아. 그죠? 제가 화면 구성을 좀 바꿀게요. 약간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되겠지 뭐. 이게 바탕화면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돼서, 그죠? 이렇게. 자, 좀 크게 보이나요? 약간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전보다는 봐줄만 하죠. 아두이노 코드도 이렇게 보이고, 더 좁히면 좋은데 이 상태로 그냥 해요. 자,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면, 지난번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잖아요. 좀 수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동한 거는 화살표, 그러니까 키보드에 방향키를 이렇게 쭉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그냥 끌고 가도 되고, 그죠?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키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되고, 이게 왼쪽 방향키 눌러서 쭉 옆으로. 얘네들 쓰기는 필요 없어. 우리가 쓰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계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어보다는 계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쓰기 안 하고, 더군다나 오늘은 인체감지 센서 입력만 받는 거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 리소스 이름 출력 부분에 마우스 클릭하고 연결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됐죠? 혹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설정을 그렇게 우연찮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보기에 도구 팔레트 들어가서 요 맨 위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눌려 있어야지 돼. 이렇게 눌려 있어야지 자동으로 도구가 바뀌고, 끄면 안 바뀌어요. 그냥 내가 지정한 거 그대로 그냥 유지돼요. 그럴 때는 뭐 와이어로 눌러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뭐 간단한 코드 할 때 불편함 없다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눌러 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클릭해서 구조에 와일 루프 들어가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 풀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루프 조건에 마우스 올려놓고 우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생성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그 랩뷰에 통신하는 기본적인 코드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와 통신할 수 있는 기본 구조는 이렇게 끝인 거죠. 자, 프론트 패널로 다시 가서
이런 문장들 괜히 복잡하고 화면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요. 그리고 요 정지 버튼을 써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윈도우들은 자동으로 이 통신하는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하는데 윈도우 7이나 그 전 버전 이런 거 좀 오래된 그 환경에서 쓰는 그런 분들은 컴퓨터를 재부팅 해야 될 수도 있어. 잘못된 정지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땐. 그러니까는 정지 버튼 꼭 쓰는 걸로. 자, 그리고 비자 리소스 네임이 저는 컴3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여러분들도 인식되어 있는 컴 숫자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고, 요거 우리 딜리에이터에 아까 아두이노도 500 넣었으니까 이것도 500 그냥 쓰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자. 자, 실행을 하면 바로 안 떠. 말했듯이 이거는 국적에 상관없이 저렴한 통신 칩을 쓰면 다 안 떠. 근데 너무 이렇게 안 떠? 너무 오랫동안 안 뜨는데 이럴 때는 정지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죠. 전송 중에 오버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는 물론 에러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 하는 게 좋잖아요. 우클릭해서 생성 인디게이터 이거 한번 보죠. 안 그러면은 저 종료해서 뜨는 에러 메시지를 볼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하죠. 다시 실행하면 에러 표시가 안 뜨고 리스페이스도 오죠. 3바이트씩 1, 0, 1, 0 이렇게 바뀌는데 아두이노 코드에 있듯이 이 값이 그대로 인티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로 1, 0 이렇게 뜰 거예요. 0은 감지 안 했을 때 감지되면 1 이렇게. 그래서 센서의 방향을 렌즈 방향을 사람 쪽으로 향하면 1,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향한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면 얘가 자동으로 0으로 바뀌어야죠. 근데 이게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것은 아주 둔감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품마다 좀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제품의 그 민감도를 조정하는 다이얼이 있어서 조정해도 되지만 우리가 인체 감지 센서를 쓰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랩비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쓰고 싶다라는 그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체 감지 센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두에도 이 처음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복도나 계단실에 있는 화장실 문 앞에 있는 이 센서 등이 그런 제품으로 쓰고 있는 등도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근적외선 이런 거를 감지하는 거라 다른 쪽에서도 이 신호를 인식할 수도 있고 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인식이 잘 안 될 정도로 약할 수도 있고 항상 다르거든요. 지금 좁은 곳에서 이걸 쓰다 보면 벽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물에 아니면 모니터 기타 등등 사람의 옷 여러 변수가 있어서 되네 잘 돼요 안 돼요 서로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 그죠? 중요한 거는 1010 내가 손을 대거나 센서를 만졌을 때 데이터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얘를 1010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죠? 우리는 장시간 이걸 지켜볼 수도 있고 데이터로 바꾸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자, 화면에 우클릭해서 그래프의 웨이브폼 차트 요거를 한번 더 보자. 이렇게 웨이브폼 차트가 있고 더블 클릭하면 요 블록 다이어그램에 자, 여러 설정이 있지만 지금은 이거 설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0101 들어온 데이터를 웨이브폼 차트에 장시간 누적해서 보여주는 것까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해 주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 점점점 나오고 X 뜨면
문제가 있다, 에러가 발생했다, 이거 쓸 수 없다고 해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리고 실행 버튼도 이렇게 깨지죠. 화살표가 자동으로. 이걸 강제로 눌러서 실행하면 어, 다른 타입의 두 터미널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러 리스트 창이 자동으로 떠요. 그리고 에러 보이기를 누르면 여기에 에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랩뷰는 실시간 디버깅 환경이 다른 언어들보다는 좀 이런 부분이 좋아서, 다른 언어들은 다 코드를 짠 다음에 컴파일이나 뭐 디버깅 뭔가를 해야지 에러 리스트가 쭉 뜨고 뭐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랩뷰는 바로바로 뜨죠. 바로바로 뜬다는 거 닫고, 문제는 이제는 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왜 발생했는지부터 얘기를 할까요? 왜 발생했느냐, 그 통신으로 온 데이터는 스트링 문자예요. 문자 스트링인데, 스트링 데이터가 웨이브 차트 같이 그 플로트 숫자 값으로 인식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데이터 변환을 해줘야지 돼. 문자를 숫자로, 예. 스트링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코드를 이 부분에 넣어줘야 되는데 어딨냐면 우클릭해서 문자열, 야, 화면에 잘리니까 우클릭해서 문자열 들어가서 숫자 문자열 변환 들어가면 십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돼 있는 그 이름의 함수 노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갖다 놓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배치가 되는데, 왼쪽 터미널 문자열이 입력이니까 레스폰스 문자열 이쪽 연결해주고, 색깔도 같은 색깔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숫자를 웨이브폼 차트 터미널 이쪽에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바뀌고, 왜냐하면은 여기서 출력 나온 게 십진수, 예, 십진수니까 i32 데이터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에러가 안 생겼고 데이터가 처음에 킬 때 거의 1이 그냥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센서 보드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건 안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보고 센서 앞부분, 감지되는 부분에 어떤 인풋 조건을 만들어주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그 조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데이터가 탁 0으로 떨어지지 않아. 얘는 그 자체적인 내부 회로가 이제 잡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딜레이 시간이. 물론 다이얼로 또 이것도 조정 가능하긴 한데, 뭐 이렇게 데이터가 바뀐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다. 아,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지 않는 동안 누군가 지나갔는데 언제 몇 명, 얼마나 많은 횟수로 지나갔는지 차트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뭐 길어봤자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0으로 바꿔주는 거죠. 또는 우클릭해서 X축 오토 스케일. 얘는 그러면은 1024, 그러니까 0부터 1023까지 화면에 계속 누적되고, 그 횟수를 초과할 경우는 0이 1, 2, 3, 4 늘어나면서 옆으로 시프트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1023, 1024 요거 뭐 더 늘릴 수 없나요? 물론 늘릴 수 있죠. 잠깐 멈춰야 된다는 약점이 있는데, 정지를 하고 우클릭해서, 화면에 또 잘리니까 또 이렇게 스크롤로 내려서 우클릭해서 히스토리, 차트 히스토리 길이, 얘를 10배로 이렇게 늘려도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늘리면 화면상의 모든 데이터가 버퍼에 쌓여 있으면 그 버퍼는 힘들어 할 거 아니. 그러니까 너무 뭐 필요 이상 늘릴 필요 없죠. 이거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누적하고 싶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게 맞아요. 데이터를 저장해서 파일 단위로 갖고 있어야 컴퓨터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건 이제 저장하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실제 우리의 목적은 센서, DAQ,
어떤 인디게이터, 통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계측을 한 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화면상에 보여주고 그 값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해주고 더 나아가 그 데이터를 나중에 향후 먼 시간 뒤에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데이터로 저장해주고 저장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리뷰하고 검토하는 요 일련의 과정을 주요 공부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뭐 맨날 다른 어디선가 본 것처럼 홈페이지 구축하고 서버 구축하고 데이터 뭐 어플 만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시장은 그 시장대로 있는 거고 우리 시장 베이스가 되는 시장은 또 이쪽은 따로 있는 거니까 요거는 천천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장하기를 시작할 텐데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 불러오고 뭐 기타 등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는 뭐 내용은 끝이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인체 간접 센서의 디지털 신호가 너무 어색하게 들어오거든. 아, 이게 도대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맞아?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 인체 감지 센서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 한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대부분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더라고. 물론 정말 운 좋게 센서 보드가 아주 상태가 좋은 그리고 내가 그 보드를 쓰는 그 환경하고 매칭이 아주 잘 돼서 원활하게 정말 내가 손을 딱 대거나 얼굴 쪽으로 딱 사람 쪽으로 딱 됐을 때 신호가 딱딱 뜨고 반대로 돌렸을 때 딱딱 꺼지는 경우의 사람도 있어. 요즘 제품들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아닌 사람들은 야, 이 신호가 이게 맞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자, 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센서를 안 쓰고 디지털 신호 자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D3에 연결한 요 회색 전포선을 빼서 아두이노 위쪽에 아까 3.3V 있죠? 거기에 딱 대봐요. 그리고 레뷰 화면을 봐. 되는 순간 바로 1로 되죠. 떴는데 0으로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이 와이어 쪽에 이미 하이가 잡혀 있는 거야. 이게 어딘가 흘러서 빠져나가야지 다시 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라운드 포트에 딱 돼요. 자, 오른손으로 해볼게요. 3.3에 되면 1 하이로 바로 뜨고 0이나 USB 케이스에 한번 대봤는데 확실히 이건 이제 USB 통신 쪽의 그라운드라 뭐 100% 원활하게 이게 잘 된다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여러분들도 해봐도 내가 안 해도 특히나 도금까지 돼 있거든 저기는. 중요한 건 이제 보드 내에 같은 회로 집단 내에 3.3 포트랑 그라운드 포트로 옮겨가면서 대보면 예, 확실하게 0101 0.5초 이내에 아니 0.5초마다지 예, 프로그램이 0.5초로 되는데 그거보다 빨리 될 수는 없죠. 0.5초마다 이렇게 딱딱 떠요. 그죠? 여기 원래는 하이로를 명확하게 해주는 모든 스위치는 다 그 하이로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프리플로 뭐 이런 추가적인 소자를 더 쓰기도 하고 풀업 풀다운 저항을 달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지금 뭐 그냥 원활하게 작동한다 그거 보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화면상에 데이터의 변화가 원활한지 보고 나는 더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하면 요것을 요 딜레이 타임을 훨씬 줄여줘요. 뭐 10 이렇게 얘도 10이나 20 뭐 이렇게 짧게 딱 잡아주면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점퍼선을 그곳에 대는 순간 데이터의 변화가 바로바로 생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보고 제출할 과제가 있죠. 과제는 자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할 테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예, 그걸 참고해 주세요. 원래는 이 영상이 이제는 목요일 오전에 올려야 되는데 급작스런 어떠한 서버나 인터넷 환경의 문제 때문에 못 올린 경우가 있어서 하루 전에 올리거든요.
지난 학기에 일주일 전에 올렸더니 지난 학기는 처음으로 막 비대면으로 하고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주일 전에 미리 올렸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왜 일주일이나 빨리 올려서 힘들게 하냐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2학기 때는 하루 전에 올리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했고, 이게 문제없이 잘 해결됐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